비학군지에서 75점이면은 그 지역에서는 0.15%이고 내 아이가 정말 최고고 내 새끼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막 가지게 되는데요. 전국 기준으로 아무리 잘해도 대체만 오면은 52%.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의 학군, 학원, 교육, 부동산 이야기를 SNS에서 하며 온오프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인사이 대치 윤미리입니다. 현재 고등학생과 중학교 아이를 대치동에서 키우는 대치맘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대치동을 바라볼 때는 이미 잘하는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다. 또 저러다 번아웃 온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하는 완성형 아이들도 있지만 잘하는 형한테 딸려온 동생도 있고 잘하는 누나한테 딸려온 남동생도 있고 또 전 과목을 잘하는 각 고등학교 1등급의 10명 내외의 아이들을 빼고는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전 과목을 다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산다고 모두가 공부에 미친 듯이 올인을 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다른 동네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화장을 하는 아이도 있고 담배를 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비율과 극상위권 아이들의 비율이 다른 동네보다 많고 제가 저희 큰아이 중학교 때 시험 감독을 갔는데 아이들이 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 이제 다 화장기 하나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여자애 하나가 완전히 풀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롤을 말고서는 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그때 수학 시험 시간이었는데 얘는 날라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다 수학 시험이 끝나고 저희 아이 학교가 수학 시험이 좀 세기로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인데 그 아이 여자아이가 하나를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과 시험이 공부가 별개구나 라는 걸 그 아이를 통해서 느꼈고 그리고 이게 화장을 하기까지만 하느냐 화장을 하고 학원을 가느냐 그 차이가 좀 크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대학과 상관없이 그냥 학원 라이드가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유해 시설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 컨설팅으로 지방에서 자라서 자수성가를 하셔서 명동 건물주가 된 분을 한번 만나 뵀는데 그분이 대치동 학군지에 오고 싶은 이유가 대학을 꼭 잘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본인은 지방 비학군지에서 자수성가를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사 가건 친구가 이사를 가건 결국에 남는 동네 친구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외롭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본인의 아이들은 초, 중, 고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그냥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군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군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키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는 아이도 솔직히 말하면 있지만 또 그것을 또 넘어서서 극복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대치동을 학원 백화점, 학원 쇼핑몰로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가 초등 6학년 때 이사를 와서 지금 이제 현재 한 5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외부에서 대치동을 들어와서 느낀 것은 대치동은 하나의 학원 백화점, 학원 쇼핑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패션 트렌드를 하나도 모르더라도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냥 마네킹에 걸려진 옷들을 보고 그리고 백화점 직원들이 선별해서 골라놓은 옷들을 보면서 패션 트렌드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후지지 않게 옷을 골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경우에는 백화점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제 체형에 맞는 옷들을 갖다가 선별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치동 학원 백화점을 이용을 하면은 이 지금 입시의 흐름이 맞춰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들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 없는 백화점에서 계속 쇼핑을 할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쁜 옷들 막 바라보면서 나 돈 많이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긍정적인 마음이지만 그게 아니라 괜히 남 탓을 하기도 하고 이게 남이 남편 아니면 뭐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저렇게 예쁜 옷 입고 그냥 편하게 돈을 쓰면서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또 명품 쇼핑백 주렁주렁 들고 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부러움과 시기의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와 똑같이 대치동
대치동 학원백화점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런 마음, 왜 우리 집 아이는 저 유명한 학원을 바로바로 가지 못할까? 누구는 교육비를 턱턱턱 돈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쓰지 못할까? 난 정말 열심히 잘 시키고 싶은데 왜 우리 집은 저 집보다는 안 될까라는 어떤 비교와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많이 그런 좀 안 좋은 감정을 겪기도 합니다. 네, 보통 학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학군의 기준은 학원이 아닌 학교입니다. 학교, 특히 시스템이 잡힌 고등학교가 중심을 잡고 그 안에서 같은 친구들, 선후배가 밀고 끌고 가는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저희 때 예전에 라떼는 비평준화 고등학교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학성고, 부천의 부천고 같은 각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몰려있는 지역 고등학교가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시절을 보면은 학원이 마땅하지 없어도 그냥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이 모아서 그냥 우리 학교 최고다, 우리 학교 최고다, 우리 이런 최고의 학교에 있는 너희는 우수한 인재다라는 걸 갖다가 막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도 야자만 그렇게 몰아넣어도 대학 입시 결과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영역이건 성공은 나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은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나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을 성공 모델로 삼아서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힘은 엄청난 시너지를 줍니다. 선배가 잘하는 걸 보면은 후배가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 비평준화 시절이 없어지고 평준화를 거치면서 예전에 비평준화 시절의 학교의 역할이 이제는 전국의 특목고와 각 지역 학군지 학교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군의 기본이자 중심은 학교이고 학교의 대신 못하는 부분을 학원이 대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중심을 못 잡아주는 곳은 각계 전투로 학원이 학교의 역할을 대체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군을 기준으로 대치동 중학교들은 우열을 가리기는 힘이 듭니다. 단지 남중을 선호하느냐 여중을 선호하느냐 남녀공학을 선호하느냐 선호의 문제이지 우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실력이 고른 학교들이 많다는 게 대치동 학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초등 2, 3학년 아이들이 11월에 시험을 보는 황소학원의 시험 성적표입니다. 황소학원은 이렇게 성적을 블로그에 공개를 합니다. 저는 이 시험 성적의 모습이 결국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참 좋아하는데요. 황소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전국의 초 2, 3학년 아이들이 매해 대략 이 정도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항상 1등부터 10등까지가 대치점에서 나옵니다. 75점일 때 전국 기준으로는 1%이지만 대체에만 오면은 11%가 됩니다. 57.5점을 보실까요? 전국적으로는 상위 누적 5%에 해당하지만 대체만 오면은 52%, 딱 절반이 됩니다. 전국 기준으로 아무리 잘해도 대체만 오면은 52%, 50%가 딱 중간이 되기 때문에 평범한 아이가 되고 맙니다. 이 분위기가 단지 황소에서뿐만 아니라 그대로 대치동 고등학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국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1, 2등급이 되어도 대치동 고등학교 내신 기준으로는 중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서 대치동은 불안을 이미 초등 2, 3학년 때 학원 레벨 테스트를 거치면서 경험을 합니다. 불안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불안에 대처하는 각 가정의 상황이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황소 주변의 재본 가게는 엄마들이 황소 교재를 하나씩 더 재본을 해가지고서는 한 번씩 더 풀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의 절대적인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집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가 불안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를 두고서는 너 이대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서울역 앞에 노숙자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을 두고서는 저주 아닌 저주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안하기 때문에 또 어떤 집들은 우리 아이는 공부가 아니라 또 다른 소질을 내가 지금부터 일찍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찍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에 맞서는 각 가정의 상황들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대치동 학군지에서는 상향 평준화된 분위기 속에서 불안과 싸워야 합니다. 아이의 불안도가 큰 집이나 특히 엄마의 불안도가 큰 집이 대치동 학군지에 온다면은 불안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넘어서 내 아이만 바라보고 가지는 어떤 초연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학군지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학군지를 볼까요? 비학군지에서 75점이면은 그 지역에서는 0.15%이고 65점이면은 0.67%입니다.
내 아이가 정말 최고고 내 새끼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막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존감 높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라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운영 면에서는 학원은 한 반에 10명은 되어야지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등부터 9등 아이는 10등에게 맞춰서 하향 평준화를 하게 됩니다. 학원이 많은 지역은 학원을 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골라 다니면서 끌어주고 당기고를 할 수 있지만, 학원이 적은 지역은 내 아이의 몸이 맞지 않게 내 아이의 실력을 하향 평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이 전교 1등을 했는데도 수능 최저 3등급을 못 맞추고 서울대를 떨어지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학군지에서는 자존감을 높게 하되 전국적으로 절대적인 실력을 기준점에 두고 부단히 하향 평준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00% 장단점을 가진 지역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장점,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경계하는 마음을 견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현재를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인드가 노력충들입니다. 노력이 결과로 결실을 보려면은 숨이 턱 끝까지 올 때 한 발을 더 내밀어 보는 그 연습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노력이 결실을 보는데요. 그 한 발 한 발이 쌓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부모들이 이미 경험한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력을 할 때 같이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밤에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면은 그냥 밤에 불을 갖다가 더 활짝 켜두시는 거죠. 더 활짝 켜두면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마음으로 도와준다던가, 아니면은 어느 고등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잠옷을 입거나 추리닝을 입고 집에 있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우리도 같이 그 힘듦을 겪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뭔가 아이한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상복을 입고서는 밤에도 그렇게 계시는 분도 있고, 되게 사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사소한 이야기에서부터 되게 큰 주제까지 아이의 노력을 부분을 같이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는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떼창을 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도록 주입받은 세대였습니다. 심지어 짜장면도 통일, 짬뽕도 통일 하던 통일의 시대였죠. 그러나 세대가 변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와의 공간으로서 학교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아이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기적인 성향을 띠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진로의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아이들 각자의 개성이 더욱더 존중받고 부각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2, 3년간의 학교 알림이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면 숙명여중, 진선여중에서 자신의 진로를 일찍 정해서 특성화고를 가는 아이들이 매해 10명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의대가 가장 큰 줄기인 것은 확실하나 코딩, 소프트웨어, 요리, 디자인 등등의 진로를 빨리 정해서 특성화고로 가는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 것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대치동 학원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학교를 대체하기 위한 비인가 학교들이 대치동에 많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비인가 학교들도 몸집을 많이 키웠습니다. 특히 요즘 강남권 초등학교 엄마들은 비인가 국제학교를 한 번쯤 알아보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공립학교에 대한 회의감, 국내 입시에 대한 회의감이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인기를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의대가 가장 큰 줄기인 것은 맞지만 특성화고 입학생 비율의 증가와 비인가 국제학교의 증가는 대치동으로 표방되는 의대 중심 입시에서 다양성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